이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도 귀에 선합니다. 우선 때는 1989년 정도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충남 아산에서 경찰관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. 아버지의 경찰관 정신은 자식인 제가 봐도 정말 본받을 만한 최고의 경찰관이셨습니다. 허튼 소리는 전혀 안 하시는 성격이시고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항상 그러시듯 밤 12시경에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약간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. 여보, 우리 라이언스 회원 중에 친구 성민이 있잖아.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.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성민이란 친구분께서 어젯밤에 자기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고 열받아서 집을 나왔대요. 그러다가 아산 시내에 있는 모 여관에 하나 들어갔다고 합니다. 맥주하고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한잔하기 전에 샤워를 끝마치고 나왔는데 어라? 아저씨, 이 장롱에서 아저씨. 이상한 여자 소리가 들리길래 에이 설마 하면서 이 장롱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안에는 어떤 핏기 하나 없는 여자가 멀뚱멀뚱 쳐다보며 서 있더라는 거예요.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팬티바람으로 다짜고짜 밖으로 튀어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야, 부탁 하나만 하자. 그 땡땡여관에서 언제 어느 날 누가 죽었는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주면 안 되겠냐? 이러시길래 워낙 친한 친구고 해서 밑에 직원한테 조회나 한번 해봐라 하고 뭐 그 여관에 관련한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살펴봤다가 아버지가 더 깜짝 놀라신 거예요. 이제까지 잊고 있다가 그 친구가 물어보는 바람에 다시 생각이 났다면서요.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이 땡땡 여관에서 여자 한 명이 천장에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막 엄마한테는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한 번 있을 거다. 그 죽은 여자 진짜 무서웠다. 이러시면서요. 아무튼 그 당시 새벽에 신고받고 가서 보니까 목매고 죽은 여자의 혓바닥은 잔뜩 삐져나와 있지. 또 다리도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 정말 섬뜩했다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더 최악인 건 그 시체하고 사건 상황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 혼자서 밤새도록 이 여자 시체를 지켰는데 정말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고 했습니다.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야, 너가 묵었던 방이 혹시 203호였어? 하고 묻자 그 방이 맞다고 했대요. 어우, 내 이 말 듣고 원래 귀신 안 믿는데 정말 귀신이 있구나 다시 생각했다니까.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데 잔뜩 긴장을 하대.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 친구분이 귀신 보고 뛰쳐나왔던 그 여관으로 다시 한번 향해서 여관 주인에게 위에 귀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고 이렇게 따져 묻자 이 여관 주인이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 사실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 하면서 돈 몇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. 그 호실에서 아주 가끔씩 예전에 자살했던 그 여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기겁을 한다고 말이죠. 벌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은 얘긴데 이때 엄마 아빠 대화 들으면서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직도 아버지의 그 진지했던 표정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. 물론 실제 이야기고요. 먼저 때는 2002년도였습니다. 그때가 아마 이제 막 제가 20살이 됐을 때인데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근데 이 당시 태풍 매미가 불었던 해였거든요. 이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
일하다 말고 전부 다 퇴근하고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조명기사 하던 형님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.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이제 지방에 있는 변두리 작은 나이트클럽이라 평일에는 정말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손님이 아주 없는 그런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버튼 여러 개 달린 조명기계 있죠. 이걸로 댄스 타임이나 발라드 타임 아니면 뭐 사이키 조명 같은 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눌러주고 돌려주고 이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조명실은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 홀스테이지 요 바로 왼쪽 벽에 있었거든요.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밖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고 이 조명실 안에서는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명실의 불은 완전히 끄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무튼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완전 평일이라서 손님이 드문드문 있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손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루한 생각과 지루한 기분에 댄스 타임이 되었을 때 그날따라 유난히 조명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스테이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무대에 설치된 양옆에 큰 스피커가 있거든요. 근데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벽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 차림의 어떤 긴 생머리 여자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 합니다. 뭐지? 저 여자 술 취했나? 댄스 타임인데 왜 가만히 있어? 왜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돌려주는데? 뭐 이런 생각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흥을 돋구려고 사이키 조명을 팡 한번 터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자 쪽을 향해가지고 시선을 돌렸는데 등 돌리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조명실 정면 쪽으로 휙 하고 몸을 돌리더니 입안에서 갑자기 피를 쏟으면서 이 조명실 쪽을 보고 씩 웃더랍니다. 마치 기사님을 인지한 것처럼. 그리고 하얀 원피스는 피로 범벅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뭐야? 이러고 있는데 이 조명실을 응시한 채 춤을 추기보다는 막 돌돌돌돌 떨면서 사람들 사이로 막 바닥을 짚고 기어오더라는 겁니다. 아무 말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고 몸이 잔뜩 굳어있는 찰나에 이 조명실 뒤에 입구 문이 끼익 하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.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지라 이제 겁이 나서 몸이 굳어버려서 뒤를 볼 용기도 안 나가지고 어쩌지? 막 이러고 있는 찰나 이 조명실 내부가 다 유리였거든요.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뒤에 풍경들이 다 비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형님께서 무심코 유리를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뒤쪽에 비친 모습이 아까 아래에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천장에 붙어가지고 열린 문틈으로 막 기어서 들어오고 있더래요.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. 나중에 이제 발라드 타임이 됐는데 이 조명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부장님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. 그래서 이 조명실로 올라가 보니까 기사님께서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 기사 형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이래저래 본인이 겪었던 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부장님께서 말하기로 여기 조명기사들 너랑 비슷한 거 보고 여기 그만둔 게 몇 번이나 된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기 나이트클럽 자리가 옛날에 병원 자리였다고 하더랍니다.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또 귀신을 보고서도 일하고 있는 그 형님을 보니까 좀 신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의 특성상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형님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었죠. 그때 비 오고 바람 부는